죽은 줄 알았던 가성호 회장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가 죽음을 위장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선영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결정적 증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요한 저택에 총성이 울려 퍼질 뻔한 순간 한 남자의 목소리가 모든 걸 멈춰 세웁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그만두고 죽겠다고. 가성호 회장의 목소리가 고요한 저택에 울려 퍼집니다. 영란의 손에 들린 권총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손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눈앞에 살아서 서 있으니까요. 가성호 회장입니다. 김영란의 입술이 떨립니다.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가성호 회장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지팡이를 짚은 모습은 초췌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김영란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가선영의 협박에 굴복해서 죽으려 했냐? 김영란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전동민이 살인자로 몰리고 있다고, 그의 어린 아들까지 위험하다고 털어놓습니다. 회장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았어? 가짜 유서로 자살하면 가선영이 그냥 놔둘 것 같았냐? 김영란이 멈칫합니다. 가선영은 내가 죽어도 전동민을 놔두지 않을 거야.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감옥에 보낼 거고 그 아들도 평생 괴롭힐 거야. 넌 아직도 가선영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냐? 김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 했는지를요. 회장은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라고요. 영란은 왜 자신까지 철저히 속였는지 묻습니다. 원래 자신의 역할은 가선영을 도발하기 위한 미끼였냐고요. 가 회장은 복수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죠. 가성호 회장은 김영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왜 죽음을 위장했는지,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말이죠. 회장은 이돈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연출했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해야 가선영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그 타이밍을 잡을 준비를 했다고. 그리고 가 회장은 비밀의 방에 숨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이돈을 통해 가선영의 행동을, 백혜지를 통해 김영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으면서요. 영란은 놀라 묻습니다. 혜지도 알고 있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백혜지는 자신이 보낸 사람이었다고 김영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감시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영란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회장은 말을 잇습니다. 백혜지는 진심으로 김영란을 아꼈다고, 그래서 칼을 맞으면서까지 지켰다고 설명합니다. 김영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영란은 자신 때문에 백혜지에 이어 동민과 그 아들 주원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가 회장의 말대로 자신이 죽는 걸로 가선영의 악행이 끝나지 않을 거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란은 이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이돈은 밤을 새운 듯 피곤한 얼굴입니다. 평탄항에서 동민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그는 곧바로 평탄경찰서로 달려갔었습니다. 어젯밤 회장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죠? 김영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돈은 밤새 동민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민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동민이 찾아낸 증거들이 있습니다. 동민 씨가요? 동민은 기로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동민을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그 다음은 가선영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돈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민은 이돈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돈의 어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란도 결심을 다졌습니다. 동민은 자신을 지키려다 이런 일을 겪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물러설 이유는 없었습니다. 동민이 무창에서 기로세의 집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단서는 그림 엽서였습니다. 화형당하는 여자가 그려진 엽서였죠. 동민은 그 그림을 보고 기로세가 영란을 죽이려고 기름을 뿌렸던 걸 떠올렸습니다. 엽서 하단에는 미술관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동민은 그 미술관을 검색했고 놀랍게도 가선영과 관련된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돈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영란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 미술관은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연극 심리치료를 진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가선영은 그 프로그램의 지도자로 참여했으며
단체 사진 속에는 가선영과 그 옆에 함께 있는 기로세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기로세의 본명은 길태였습니다. 그는 과거 재소자였던 인물이었죠. 동민은 그 사실을 밝혀냈고 미술관에서 나온 기로세를 미행해 그가 평탄항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밤새 이도는 동민이 남긴 기록과 단서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는 당시 평탄항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습니다. 기로세가 먼저 가선우를 쏘았고 가선우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뒤에 영란이 기로세의 팔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이어서 기로세의 머리에 총이 겨눠졌습니다. 영란의 말에 따르면 기로세가 영란의 손을 붙잡고 총을 발사해 자살했었다고 합니다. 이도는 그때 자신이 총에서 영란의 지문을 닫고 기로세 옆에 두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현장에는 두 자루의 총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기로세가 가선우를 살해한 총, 다른 하나는 기로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총이었습니다. 경찰은 후자의 총 주인을 동민이라고 추정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총에는 동민의 지문은 없습니다. 이도는 그 점을 부각해 동민을 살인자가 아닌 현장의 최초 목격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도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선영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경찰관과 검시관을 대동하고 사건 수사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돈의 노력으로 동민은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게 됩니다. 김영란이 달려가 그를 껴안으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전동민은 그녀의 등을 토닥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한 거라고 김영란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가선영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전동민이 풀려났다는 소식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가선영이 한비서의 뺨을 때립니다. 그녀를 죽여서라도 막았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한비서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 모든 걸 깨끗이 지워버려. 그녀는 매수한 검사를 부릅니다. 가선우 사건에서 기로세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라고 명령하죠. 기로세를 없던 사람으로 만들어. 전동민과 김영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 그들을 공범으로 만들 수 있어? 검사가 난색을 표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가선영이 소리칩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어떻게든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영란과 이돈이 한 발 앞서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가선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직접 움직이기로요. 최 집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집안 CCTV 다 끄고 본체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빼라고. 최 집사는 회장의 저택으로 돌아와 모든 CCTV를 끕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내보내죠. 조별내만 빼고요. 저택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그때 정문이 열리며 가선영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녀는 저택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텅 빈 집, 꺼진 불, 고요한 정막. 가선영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성호 회장의 유언장 원본을 찾는 것. 이돈이 장례식장에서 공개하겠다고 한 유언장,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원본을 없앨 수 있다면 모든 게 무효가 되니까요. 둘째, 가성호 회장이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 최 집사의 보고를 통해 이상한 징후들을 눈치챘습니다. 누군가 저택에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죠. 만약 회장이 살아있다면 가선영은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죽이는 거죠. 셋째, 김영란을 제거하는 것. 가선영은 먼저 회장의 서재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금고를 찾죠. 하지만 금고는 이미 비어 있습니다. 이돈이 모든 중요한 문서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니까요. 가선영이 이를 갑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회장의 침실입니다. 침대 및 옷장 안 서랍 곳곳을 뒤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때 뭔가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시선이요. 가선영이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수색을 계속합니다. 회장의 옷장을 열자 뒤쪽에 이상한 문이 보입니다. 숨겨진 문이죠. 가선영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찾았다는 표정이에요. 그녀가 손잡이를 돌립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습니다. 가선영이 힘을 줘서 문을 흔듭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선영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조별래가 서 있습니다. 별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왜 여기 왔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가선영은 대답 대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옵니다.
가선영은 김영란의 위치를 묻고 당장 전화하라고 명령합니다. 별내가 고개를 젓자 가선영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반사하죠. 전화하지 않으면 별내가 먼저 죽게 될 거라는 차갑고 명확한 협박입니다. 별내는 울먹이며 핸드폰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영란에게 전화를 거는 그녀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죠. 김영란이 전화를 받습니다. 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에 누가 왔다고 말합니다. 누구냐는 김영란의 긴장된 물음에 별내는 가선영이라고 속삭입니다. 김영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선영이 전화를 빼앗아 직접 말을 걸었으니까요. 여유롭게 인사하는 가선영. 집도 좋고 영란의 친구도 예쁘다는 말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영란이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자 가선영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미 손에 칼이 들려 있는데 어쩌겠냐고요. 영란은 이를 악물고 자신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가선영은 빨리 오라고 늦으면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선영은 모릅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요. 가성호 회장과 김영란, 이도는 이미 예상했습니다. 가선영이 직접 움직일 거라는 걸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죠. 조별내는 미끼였습니다. 물론 별내는 모르고 있었지만 회장과 김영란은 그녀를 보호할 준비를 해뒀습니다. CCTV는 꺼졌지만 다른 녹음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선영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성호 회장이 비밀의 방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이 저택으로 달려옵니다. 이돈과 경찰들도 함께요. 가선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접근하죠. 김영란이 저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선영, 어딨어? 가선영의 목소리가 위층에서 들립니다. 올라와. 김영란이 계단을 오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회장의 침실 문을 여는 순간 예상했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가선영이 조별내의 목에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서 있습니다. 별내의 얼굴엔 공포가 가득합니다. 별내 언니를 놔줘. 김영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가선영, 너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별내 언니는 풀어줘. 가선영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너가 죽는 거야. 내가 직접 이 유서에 서명해. 그리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어. 김영란이 유서를 받아듭니다. 가선영이 미리 준비한 가짜 유서죠. 하지만 김영란은 서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선영, 넌 이미 졌어. 뭐? 김영란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회장님,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그 순간 옷장 뒤에 비밀문이 열립니다. 가성호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가선영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뭐야? 살아있었어? 회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회장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보다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을 무너뜨리는 건 증거가 아니라 심리라는 걸. 넌 늘 남을 네 손 안에 쥐어야 안심했지.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림이도 선우도 내 손 안에 있어야 마음이 놓였잖아. 그의 시선이 어둠을 꿰뚫습니다. 겁주고 협박하고 입을 막으면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일 거라 믿었겠지. 가선영의 숨이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곧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순진하게 살면 예림이처럼 죽는 거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예림이는 왜 죽인 거냐? 가선영의 시선이 흔들리다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방해됐어요. 나. 예림이도 선우도 다 내 앞을 가렸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기로세를 시켜 죽였다는 거냐? 순간 가선영은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내 비웃음이 터집니다. 결국 다 알아냈네요. 하지만 증거는 없죠. 그건 방금 내 입으로 말했잖아.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집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가선영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말해버렸다는 걸.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택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합니다. 넌 스스로 무너졌구나. 가선영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살인, 교사, 협박, 불법 침입 혐의로요. 가선영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제압합니다. 칼을 빼앗고 수갑을 채웁니다. 조별래는 김영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선영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칩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난 무죄야. 이돈이 녹음기를 꺼냅니다. 다 녹음됐습니다. 당신이 조별래를 협박한 것, 김영란을 죽이려 한 것 전부요. 가선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집니다. 그렇게 가선영은 경찰에 끌려갑니다. 가성호 회장의 저택을 벗어나면서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진 거라는 걸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가선영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백혜지가 깨어나 법정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가선영의 범죄를 증언합니다. 이돈은 가선우의 USB를 복구해 법정에 제출합니다. 15년 전 가예림을 죽인 건 가선영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성호 회장이 법정에 출두합니다. 휠체어를 타고요. 그는 자신이 죽음을 위장한 이유와 그동안 목격한 가선영의 범죄를 모두 증언합니다. 법정은 숨죽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 살인, 교사, 협박, 증거인멸 등의 죄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가선영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강제로 끌고 나갑니다. 김영란, 너 가만 안 둬. 김영란은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봅니다. 분노도 없고 증오도 없습니다. 한편 법정을 나온 가성호 회장은 김영란과 이돈을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복수도 고통도 전부. 김영란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덕분이지.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병원에 도착한 회장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한부였던 그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김영란과 이돈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유원장은 이미 공증을 받아뒀어. 내 재산은 예림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드는 데 쓰일 거야. 아동 학대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지. 영란이 넌 재단의 이사장이야. 넌 내 인생을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김영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이돈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도 고생 많았네. 이돈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예림이한테 가야겠어. 너무 오래 기다렸지. 김영란이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병실은 평화로웠습니다. 김영란은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죠. 회장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줬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장례식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가성호 회장의 마지막을 애도하기 위해서요. 김영란은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며 회장을 추억했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김영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창으로 돌아가기로요. 전동민이 무창에서 김영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이 무창에 도착했을 때 전동민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죠. 동민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미안해요. 동민 씨 영란의 사과를 동민이 막았습니다. 내 선택이었어요. 전 후회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영란이 고백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받아줄 수 있어요? 대답은 포옹이었습니다. 길고 긴 포옹. 부세미 선생님, 주원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영란이 아이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주원이의 물음에 영란은 동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가 내 집이야. 착한 여자 부세미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영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